제1장 잠 못 드는 바람개비. 어느 작은 산골 마을, 초가지붕 위에 오래된 바람개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붉은 천과 파란 천, 노란 천으로 만들어진 이 바람개비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바람개비였지요. 낮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즐겁게 돌아가던 바람개비였지만 밤이 되면 이상하게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른 바람개비들은 모두 고요히 멈춰서서 달빛 아래 평화로운 잠에 빠져 있는데 유독 이 바람개비만은 계속해서 돌아갔습니다. 휘잉, 휘잉. 밤바람에 돌아가며 바람개비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왜 밤마다 잠들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낮 동안 충분히 일했는데도 해가 지고 나면 어김없이 바람을 타고 돌아갔습니다. 마을 뒷산에 있는 커다란 소나무 가지에 매달린 바람개비가 말했습니다. 야, 너 또 밤새워 돌아가냐? 좀 쉬어라. 우리들 잠 못 자게 하지 말고. 미안해. 나도 모르게 계속 돌아가게 돼. 이상한 놈이네. 바람개비가 밤에 돌아가면 뭐하나? 아무도 보지도 않는데. 다른 바람개비들의 핀잔에도 불구하고 밤이 되면 바람개비는 어김없이 돌아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치 누군가가 바람을 불어주는 것처럼 계속해서 돌아갔습니다. 왜 나만 잠을 못 들까? 다른 바람개비들처럼 편안히 쉬고 싶은데. 바람개비는 자신의 운명을 원망했습니다. 아침이면 마을 아이들이 뛰어놀며 바람개비를 보고 손뼉을 치며 기뻐하지만 정작 밤이 되면 아무도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바람개비는 작은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집들은 모두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데 유독 그 집만은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바라보니 어린 아이 하나가 침대에 누워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와요, 할머니?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주었지만 아이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왜 잠이 안 오지? 글쎄, 아마 낮에 너무 신났나 보구나.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해줄까? 네, 할머니. 할머니는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착한 나무꾼과 선녀의 이야기,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지만 아이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바람개비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아이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휘잉, 휘잉. 바람개비는 더욱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장가를 부르듯 리듬을 맞추어 천천히 고요하게 돌아갔습니다. 급하지 않게, 조급하지 않게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듯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창문을 통해 들려오는 바람개비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단조로우면서도 따뜻한 그 소리는 아이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소리 들려요? 바람개비 소리구나. 저 바람개비가 너를 위해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 같네. 정말요? 그럼. 옛날부터 바람개비는 아이들의 친구였단다. 낮에는 함께 놀아주고 밤에는 자장가를 불러준다고 했지. 할머니의 말에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조용히 돌아가는 바람개비가 보였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의 천이 달빛에 반짝이며 아름답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바람개비야. 아이의 작은 속삭임이 바람을 타고 바람개비에게 전해졌습니다. 바람개비는 더욱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왜 밤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바람개비의 자장가를 들으며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바람개비도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람개비는 평소보다 더 즐겁게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때마다 신나게 돌아가며 마치 춤을 추듯 경쾌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바람개비가 더 신나 보이네. 정말이네.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봐.
아이들의 말에 바람개비는 더욱 기쁘게 돌아갔습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임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매일 밤 바람개비는 잠들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경쾌하게 아이들의 마음에 따라 다른 리듬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날은 아픈 아이를 위해 더욱 조용히, 어떤 날은 무서워하는 아이를 위해 더욱 따뜻하게, 어떤 날은 외로워하는 아이를 위해 더욱 다정하게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유독 그 바람개비만은 밤에도 계속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개비가 자신들을 위해 밤새워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엄마, 저 바람개비는 밤에도 돌아가요? 그러네. 신기하다. 바람도 별로 없는데 말이야. 바람개비가 우리를 위해 자장가를 불러주는 거예요. 호호, 그럴지도 모르겠네. 어머니들도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제로 그 바람개비 소리를 들으면 아이들이 더 쉽게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늙은 바람개비가 젊은 바람개비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밤에 잠을 못 이루는구나. 네, 할아버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바람개비들은 모두 편안히 쉬는데 저만 계속 돌아가게 돼요. 그건 말이지, 우리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있기 때문이야. 특별한 임무요? 그렇단다. 우리는 단순히 바람에 돌아가는 바람개비가 아니야. 우리는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바람개비란다. 늙은 바람개비는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밤에는 아이들을 편안하게 재워주는 일? 그것이 우리의 진짜 일이야. 그럼 다른 바람개비들은 왜 밤에 쉬나요? 모든 바람개비가 같은 임무를 받는 건 아니야. 어떤 바람개비는 낮에만 일하고, 어떤 바람개비는 밤에만 일하고, 어떤 바람개비는 밤낮 없이 일하지. 우리처럼 말이야. 젊은 바람개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도 할아버지처럼 평생 이 일을 하는 건가요? 그렇단다. 하지만 힘든 일이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중 하나란다. 누군가의 잠을 지켜주는 일 말이야. 그날 밤부터 젊은 바람개비는 더욱 열심히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늙은 바람개비와 함께 마을 아이들의 잠을 지켜주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바람개비들은 변함없이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봄에는 새싹들과 함께 희망찬 노래를,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 소리를, 가을에는 낙엽과 함께 서정적인 선율을, 겨울에는 따뜻한 위로의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봄밤에는 꽃향기와 함께 달콤한 자장가를, 여름밤에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청량한 자장가를, 가을밤에는 단풍과 함께 아련한 자장가를, 겨울밤에는 눈송이와 함께 포근한 자장가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자라서 어른이 되고 다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들도 바람개비의 자장가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대를 이어 이어지는 바람개비의 사랑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바람개비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글쎄,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있었으니까. 벌써 50년은 넘었을 거야. 와, 정말 오래됐네요. 그럼 그 바람개비는 우리 마을의 수호신 같은 존재란다. 밤마다 아이들을 지켜주거든. 어느 해 겨울, 오래된 바람개비가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쉴 때가 된 것 같구나. 너무 오랫동안 돌아갔더니 몸이 많이 낡았어. 바람개비의 날개는 낡고 바래졌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빨간색은 분홍색이 되었고, 파란색은 하늘색이 되었고, 노란색은 크림색이 되었지만 그 자체로 운치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된 바람개비를 정성스럽게 수리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천으로 다시 덮어주고 녹슨 부분은 다시 칠해 주었습니다. 마치 새 것처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직 쉬면 안 돼요, 할아버지. 어린 바람개비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의 자장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자장가가 가장 포근하다고 했어요. 그래도 이제 너희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안 돼요. 할아버지가 없으면 우리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오래된 바람개비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바람개비들도 계속 생겨났습니다. 젊은 바람개비들은 늙은 바람개비로부터 자장가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자, 이제 너희들도 해보거라. 네, 할아버지. 젊은 바람개비들은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빠르게 돌아가기도 하고 너무 느리게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좋아, 이제 제법 그럴듯하구나. 할아버지, 우리도 평생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단다. 뭐예요?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좋은 자장가를 불러줄 수 있어. 젊은 바람개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이제 마을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낮에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 기뻤고 밤에 잠 못 드는 아이들을 보면 안쓰러웠습니다. 그날 밤에도 바람개비들은 돌아갔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아이를 위해, 걱정에 잠 못 드는 어머니를 위해, 외로운 할머니를 위해 조용히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휘잉, 휘잉. 바람개비들의 하모니가 마을 전체를 감쌌습니다. 늙은 바람개비의 깊고 따뜻한 소리와 젊은 바람개비들의 맑고 청량한 소리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장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은 하나둘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심지어 강아지와 고양이들도 바람개비의 자장가를 들으며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새벽이 되면 바람개비들은 잠시 쉬었다가 해가 뜨면 다시 즐겁게 돌아가며 아이들을 반겼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또다시 자신들의 진짜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바람개비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잠을 못 드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 밤새워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말입니다. 마을의 바람개비들은 오늘도 돌아갑니다. 잠 못 드는 누군가를 위해, 외로운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밤새워 자장가를 불러주며 조용히 따뜻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마을에 아이들이 있는 한 바람개비들의 자장가는 계속될 것입니다. 세대를 이어가며 사랑을 전해가며 영원히 돌아갈 것입니다. 제2장 바람과 달팽이. 옛날 어느 작은 시골 마을, 낡은 돌담 아래 조그만 달팽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달팽이의 이름은 느린이였습니다. 등에 진 집은 다른 달팽이들보다 훨씬 작고 가벼웠지만 그만큼 바람에 쉽게 날려갔습니다. 후! 봄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느린이는 돌담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겨우 기어 올라가면 또 바람이 불어와 멀리 날려보냈습니다. 다른 달팽이들은 무거운 집을 지고 있어서 바람이 불어도 꿈쩍하지 않았지만 느린이만은 늘 바람의 장난에 시달렸습니다. 아이고, 또 날려갔구나. 저 녀석은 참 불쌍해. 집이 너무 가벼워서 바람에 자꾸 날려간다니까. 다른 달팽이들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일로 바빴거든요. 느린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람에 날려갔습니다. 아침에 돌담 위에서 이슬을 먹고 있으면 동풍이 불어와 서쪽으로, 점심때 양지 바른 곳에서 쉬고 있으면 서풍이 불어와 동쪽으로,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려 하면 남풍이 불어와 북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느린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른 달팽이들처럼 무거운 집을 지고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작고 가벼운 집을 타고났거든요. 그렇다고 집을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집은 달팽이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특히 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느린이는 돌담에서 멀리 떨어진 밭 한가운데까지 날려갔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느린이는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기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키 큰 풀들이 바람에 휘날리면서도 뿌리는 땅에 꽉 붙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풀들은 날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느린이는 풀 한 포기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풀님,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부는데 어떻게 날려가지 않나요?
달팽이구나. 그건 말이지. 나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거든.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뿌리가 땅을 꽉 잡고 있으니까 날려가지 않아. 뿌리요? 그래. 보이지는 않지만 내 뿌리는 땅속 깊숙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바람이 불면 몸은 흔들리지만 자리를 떠나지는 않지. 느린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는 뿌리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바람이 불 때마다 날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도 뿌리를 내릴 수 있나요? 글쎄, 달팽이가 뿌리를 내릴 수는 없겠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느린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달팽이인 자신은 뿌리를 내릴 수 없지만 바람에 날려가지 않을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또다시 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번에도 느린이는 멀리 날려갔지만 이번엔 다른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큰 바위 틈새였습니다. 바위 틈에서 느린이는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이끼들이 바위에 바짝 붙어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이끼들은 바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끼님, 어떻게 바위에서 떨어지지 않나요? 나는 바위와 하나가 되어 있거든. 바위의 작은 틈새에 뿌리를 내리고 바위 표면에 꽉 붙어 있어.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지. 느린이는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무언가에 꽉 붙어 있으면 바람에 날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느린이는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먹이를 찾아다니고 이슬을 마시러 다니고 다른 달팽이들과 만나야 했습니다. 이끼처럼 한 곳에만 붙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느린이는 또 다른 곳으로 날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개울가였습니다. 개울가에는 둥근 돌들이 많이 있었는데 물이 아무리 세게 흘러도 돌들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돌님, 물이 이렇게 세게 흘러도 어떻게 떠내려가지 않나요? 큰 돌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무겁거든. 그리고 다른 돌들과 서로 기대고 있어. 혼자서는 버틸 수 없어도 여러 개가 함께 있으면 물이 아무리 세게 흘러도 끄떡없지. 느린이는 세 번째 지혜를 얻었습니다. 무거워야 하고 다른 것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느린이는 태생적으로 가벼웠고 다른 달팽이들은 느린이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쉽지 않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었습니다. 느린이는 여전히 바람에 날려다니는 신세였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나를 날려보내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닐지도 몰라. 그동안 바람에 날려다니면서 느린이는 마을 곳곳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달팽이들은 평생 돌담 근처에서만 살지만 느린이는 밭도 가보고 개울도 가보고 숲도 가보고 언덕도 가보았습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느린이는 여행을 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개미들이 어떻게 집을 짓는지, 거미들이 어떻게 집을 만드는지, 새들이 어떻게 둥지를 트는지 모두 구경했습니다. 어느 날 느린이는 거미줄에 걸린 나뭇잎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나뭇잎은 거미줄에 걸려서 날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거야. 느린이는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거미줄처럼 무언가에 자신을 묶어둔다면 바람에 날려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미줄은 너무 끈적끈적해서 달팽이가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느린이는 또 다른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담쟁이 덩굴이 돌담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담쟁이님, 어떻게 그렇게 꽉 붙어서 올라갈 수 있나요? 나는 작은 뿌리를 여러 군데 내려서 벽에 붙어 있어. 한 곳이 떨어져도 다른 곳에서 잡고 있지. 느린이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 군데를 잡고 있으면 바람에 날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 느린이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담쟁이 덩굴처럼 여러 군데를 잡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느린이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점액질을 이용해서 돌담의 여러 곳에 자신을 고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달팽이는 원래 점액질을 분비해서 미끄러운 곳도 기어다닐 수 있습니다. 느린이는 이 점액질을 더 끈적하게 만들어서 돌담에 자신을 붙였습니다. 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느린이가 날려가지 않았습니다. 점액질이 느린이를 돌담에 단단히 붙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와, 성공했다. 느린이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바람에 날려가지 않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점액질로 자신을 붙여놓으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먹이를 찾으러 가야 하는데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문제네. 느린이는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람에 날려가지 않으면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느린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필요할 때만 점액질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것 같으면 미리 점액질을 분비해서 돌담에 붓고 바람이 그치면 점액질을 거두어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람의 기척을 알아야겠어. 느린이는 바람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기 전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지, 나뭇잎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기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일주일을 관찰한 결과 느린이는 바람의 패턴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동쪽에서, 오후에는 서쪽에서, 저녁에는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준비할 수 있겠어. 느린이는 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미리 준비했습니다.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것 같으면 서쪽 돌담에 붙고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것 같으면 동쪽 돌담에 붙었습니다. 며칠간의 연습 끝에 느린이는 완벽하게 바람을 피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재빨리 점액질을 분비해서 돌담에 붙고 바람이 지나가면 점액질을 거두어서 다시 움직였습니다. 오호, 저 녀석이 바람에 안 날려가네. 정말이네. 어떻게 한 거지? 다른 달팽이들이 신기해했습니다. 그동안 바람에 날려다니기만 하던 느린이가 이제는 바람을 피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느린아, 어떻게 한 거야? 비결을 좀 알려줘. 다른 달팽이들이 몰려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느린이를 무시하던 달팽이들이었지만 이제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느린이는 자신이 터득한 방법을 모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람의 패턴을 관찰하는 방법, 점액질을 이용해서 몸을 고정하는 방법, 바람이 지나간 후 다시 움직이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달팽이들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집이 무거워서 바람에 안 날려가는데 굳이 그런 복잡한 방법을 쓸 필요가 있나? 그래, 그런 번거로운 일 하느니 그냥 무거운 집을 치고 다니는 게 낫지. 다른 달팽이들은 느린이의 지혜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느린이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이 방법이 꼭 필요했고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되자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다른 달팽이들도 이번에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바람은 너무 세다. 우리도 날려갈지 모르겠어. 어떡하지? 이런 바람은 처음이야. 무거운 칩을 가진 달팽이들도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느린이는 침착했습니다. 여러분, 제 방법을 써보시겠어요? 정말 괜찮을까? 한번 해볼까? 다른 달팽이들도 이제는 느린이의 방법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느린이는 다른 달팽이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점액질을 분비하는지, 어디에 붙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붙어 있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바람이었습니다.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고 지붕이 날아가고 돌담도 무너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달팽이들은 무사했습니다. 느린이가 알려준 방법대로 점액질을 이용해서 돌담에 단단히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달팽이들은 느린이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느린아,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정말 대단한 지혜였어. 어떻게 그런 방법을 생각해냈니? 느린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람에 날려다니면서 많이 배웠어요. 풀도 보고, 이끼도 보고, 돌도 보고, 담쟁이 덩굴도 보면서 각각이 어떻게 바람을 이기는지 배운 거예요. 그럼 바람에 날려다닌 게 나쁜 일만은 아니었네. 맞아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 후로 느린이는 마을의 지혜로운 달팽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바람에 대처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다른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방법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달팽이들이 어려움에 부딪히면 느린이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느린이 할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말이지. 느린이는 젊은 달팽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서 배울 점은 없는지 생각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힘든 일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배울 거리가 있단다. 내가 바람에 날려다닌 것처럼 말이야. 겨울이 되어도 느린이는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바람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 바람이 불어올지, 얼마나 센 바람일지, 얼마나 오래 불지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옛날에 느린이를 놀렸던 달팽이가 말했습니다. 느린아, 미안해. 예전에 너를 바보라고 했는데 사실 너가 우리보다 훨씬 똑똑했구나.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바보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웠거든요. 그래도 대단해. 그런 지혜를 혼자서 터득하다니. 느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서 한 게 아니에요. 풀들도 도와주고, 이끼들도 도와주고, 돌들도 도와주고, 담쟁이 덩굴들도 도와주었어요. 모두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이 바람이 불어왔지만 이제 느린이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후! 바람이 불어오자 느린이는 재빨리 점액질을 분비해서 돌담에 붙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자 다시 점액질을 거두고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다른 달팽이들도 느린이를 따라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달팽이들이 바람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느린이 덕분에 우리도 바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어. 정말 고마워. 너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바람을 두려워하고 있었을 거야. 느린이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지혜가 다른 달팽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느린이는 돌담 위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바람아, 고마워. 너 때문에 힘들었지만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 바람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부드럽게 느린이의 집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느린이는 이제 바람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바람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바람도 더 이상 느린이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달팽이들은 이제 바람이 불 때마다 느린이를 생각합니다. 작고 가벼워서 바람에 날려다니던 달팽이가 결국 바람을 이기는 지혜를 터득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지혜를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도 바람이 불고 있지만 달팽이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느린이가 알려준 지혜로 바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3장 강 위의 등불.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맑은 강 하나가 흘러갔습니다. 이 강에는 온갖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는데 봄이면 상류로 올라가고 가을이면 하류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 몇 년 사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이 잦아진 것입니다. 특히 달이 없는 어둠 밤에는 방향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지쳐서 죽는 물고기들이 많았습니다. 강가 마을에 살던 12살 소년 물돌이는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물돌이는 어려서부터 강에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물고기들이 길을 잃는 걸까요? 글쎄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할아버지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70년을 이 강가에서 살아온 할아버지도 이런 일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물돌이는 며칠 밤을 강가에서 지내며 물고기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달빛이 밝은 밤에는 물고기들이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달빛이 문제구나. 물돌이는 깨달았습니다. 물고기들은 달빛을 보고 방향을 찾는데 달이 없는 밤에는 길을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달 대신 등불을 켜드리면 어떨까요? 등불을? 네. 강 위에 등불을 띄워서
물고기들이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물돌이의 아이디어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구나. 그런데 매일 밤 등불을 켜는 건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괜찮아요, 할아버지. 제가 할게요. 물돌이는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작은 나무 배를 만들고 그 위에 기름 종지를 올릴 수 있는 받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종이로 된 갓도 씌웠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등불이 바람에 꺼져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바람에 꺼지지 않을까? 물돌이는 고민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기름 종지 주변을 유리판으로 둘러싸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리판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유리를 파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돌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읍내까지 가서 작은 유리판 몇 장을 샀습니다. 물돌아, 이 유리가 얼마나 비싼지 아느냐? 죄송해요, 할아버지. 하지만 꼭 필요해요. 할아버지는 물돌이의 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 물돌이는 성공했습니다. 유리로 둘러싼 등불은 바람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나무 배에 실어서 강 한가운데 띄워놓으니 마치 강 위에 별 하나가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물돌이는 강가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물고기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물고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등불을 따라 천천히 상류 쪽으로 헤엄쳐 가는 것이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물고기들도 하나둘 등불을 보고 모여들었습니다. 성공했다. 물돌이는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곧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등불이 새벽녘에 꺼져버린 것입니다. 아, 기름이 떨어졌구나. 물돌이는 다음 날부터 더 많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중간에 한 번씩 기름을 보충해 주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 너무 졸렸습니다. 학교에서도 꾸벅꾸벅 졸다가 선생님께 야단을 맞기도 했습니다. 물돌아, 너 요즘 밤에 뭐 하느냐? 아, 그냥 별을 보고 있어요. 물돌이는 진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강에 불빛이 있네. 정말이네. 누가 등불을 띄워놓은 걸까? 밤마다 저 등불이 떠 있어. 마을 사람들은 궁금해했지만 누가 하는 일인지는 몰랐습니다. 물돌이가 새벽 일찍 등불을 거두어 드렸기 때문입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마을의 김어부 아저씨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요즘 물고기들이 길을 안 잃어버리네. 예전에는 죽은 물고기들이 자주 떠내려왔는데. 정말? 그런가? 그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물돌이는 이 말을 듣고 기뻤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일 밤 등불을 켜려면 기름이 많이 필요했는데 할아버지가 사주시는 기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할아버지, 기름을 더 사주세요. 물돌아, 기름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너 혹시 뭔가 숨기는 일이 있느냐? 할아버지는 의심스러워 하셨습니다. 12살 소년이 쓰기에는 너무 많은 기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돌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사실은 물돌이는 자신이 매일 밤 강 위에 등불을 띄워서 물고기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밤 잠을 못 잔 거구나. 네, 할아버지. 미안해요. 미안할 게 뭐 있느냐? 착한 일을 하는데. 할아버지는 물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구나. 괜찮아요. 물고기들이 길을 찾는 걸 보면 힘이 나거든요. 할아버지는 물돌이의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와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밤에 교대로 지키자. 정말요? 그럼.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뭐예요?
학교는 꼬박꼬박 가야 한다. 그리고 낮에는 충분히 쉬어야 해. 물돌이는 기뻐서 할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와 물돌이는 번갈아가며 등불을 지켰습니다. 할아버지가 밤 12시까지 지키시면 물돌이가 새벽까지 지켰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니 일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물돌이도 충분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학교에서도 졸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물고기들이 하류로 내려가는 때였습니다. 물돌이와 할아버지는 등불의 위치를 조금씩 바꿔가며 물고기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의 박 이장님이 강가를 지나가다가 물돌이와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누구시오? 이런 밤중에 뭘 하고 계시는 거요? 할아버지는 박 이장님께 사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물돌이가 물고기들을 위해서 매일 밤 등불을 켜준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허허,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고 보니 요즘 강에서 죽은 물고기를 못 본 것 같네요. 박 이장님은 감탄했습니다. 12살 소년이 그런 생각을 해냈다는 것도 놀라웠고 매일 밤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도 대단했습니다. 이런 좋은 일을 혼자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마을 사람들도 알아야죠.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요. 물돌이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칭찬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이장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물돌이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그런 생각을 다 하다니. 정말 기특한 아이네. 우리도 도와줘야겠어. 마을 사람들은 물돌이를 돕기로 했습니다. 기름도 나누어서 대주고 밤에 지키는 일도 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물돌이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혼자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시면 제가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물돌이의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물돌아, 혼자서 하는 선행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선행이 더 아름다운 법이야. 그런가요? 그럼 내가 시작한 일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인 거잖니. 그게 더 큰 선행 아니겠니? 물돌이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강 위의 등불은 마을 전체의 일이 되었습니다. 김어부 아저씨는 등불용 나무배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었고 최목수 아저씨는 바람막이를 더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기름을 모아 주었고 젊은 총각들은 밤에 교대로 지키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강이 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등불을 띄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물고기들도 깊은 곳에서 쉬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돌이는 겨울 동안 내년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더 좋은 등불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연구해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기름 대신 촛불을 쓰면 어떨까요? 촛불? 그것도 좋은 생각이구나. 기름보다 오래 타니까. 물돌이는 겨울 내내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촛불이 가장 오래 타는지, 어떤 방법이 가장 바람을 잘 막는지 하나하나 시험해 보았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얼음이 녹고 물고기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돌이는 겨울 동안 준비한 새로운 등불을 강에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더 밝고 오래 타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와주니까 일도 훨씬 수월했습니다. 와, 올해 등불은 더 밝네. 정말이야. 물고기들이 더 잘 보겠어. 마을 아이들도 물돌이의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학교에서 물돌이는 영웅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돌아, 나도 도와줄까? 정말? 고마워. 이제는 마을 아이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낮에는 등불 재료를 준비하고 저녁에는 등불을 강에 띄우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다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강 위에 떠 있는 아름다운 등불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게 뭐예요? 아, 저건 물고기들을 위한 등불이래요. 물고기들을 위한 등불이요? 구경꾼들은
물돌이의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을에 가서도 그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이웃 마을에서도 강 위에 등불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돌이의 아이디어가 다른 곳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할아버지, 다른 마을에서도 등불을 띄운대요. 그래, 참 좋은 일이구나. 제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멀리까지 퍼져나갈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는 물돌이를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착한 일은 이렇게 퍼져나가는 법이야. 내가 물고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진 거지. 가을이 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 상류와 하류에 있는 모든 마을에서 등불을 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물고기들이 강 어디에 있어도 길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밤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강을 내려다보면 마치 은하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개의 등불이 강을 따라 반짝이며 떠 있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물돌아, 내가 한 일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왔구나. 신기해요, 할아버지. 저 혼자 시작한 작은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그래.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내가 물고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강이 얼어서 등불을 띄울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내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돌이는 이제 13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많이 자랐고 생각도 더 깊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평생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래도 되지만 내가 커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어떡하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 주시겠죠? 이제는 마을 전체의 일이 되었으니까요. 물돌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는 물돌이가 없어도 마을 사람들이 계속 등불을 띄울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일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봄이 또 왔습니다. 물돌이는 첫 번째 등불을 직접 강에 띄웠습니다. 2년 전 처음 시작할 때처럼 조금 떨렸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등불이 강 위에 떠오르자 물고기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물고기들이 등불을 보고 방향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물돌이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고마워, 물고기들아. 너희들 때문에 나도 많이 배웠어. 물돌이는 물고기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물고기들을 도우려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국 자신도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에도 강 위에는 따뜻한 등불이 떠 있었습니다. 물고기들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등불이 조용히 환하게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제4장 소원을 담은 참새. 옛날 어느 가난한 농가에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순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순이네 집은 너무 가난해서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바느질을 해주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올해 10살이었는데 또래 아이들과는 달리 학교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학비가 없어서였습니다. 대신 순이는 집에서 어머니 일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이는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짹짹 짹짹. 밖으로 나가보니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다리를 다쳐서 날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쫓기다가 다친 것 같았습니다. 어머, 참새야 괜찮니? 순이는 조심스럽게 참새를 주워들었습니다. 참새는 처음에는 무서워서 발버둥쳤지만 순이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는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참새가 다쳤어요. 그래, 어디 보자. 어머니는 참새의 다리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행히 심하지 않구나. 며칠 쉬면 나을 거야. 순이는 참새를 정성스럽게 돌보았습니다. 작은 바구니에 부드러운 천을 깔아서 집을 만들어주고 쌀알을 잘게 부숴서 먹여주었습니다. 참새야, 아프지? 금방 나을 거야. 순이는 참새에게 말을 걸며 돌보았습니다. 참새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점 순이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참새의 다리가 많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참새는 여전히 순이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순이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참새야, 이제 괜찮으니까 하늘로 날아가렴. 순이가 말하자 참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는 순이의 어깨에 앉더니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지저귀습니다. 짹짹, 짹짹짹. 신기하게도 순이는 참새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순이야. 너 때문에 살았어. 내가 뭔가 보답을 해주고 싶은데 뭐가 필요해?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참새가 말을 하다니. 하지만 곧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가 건강해진 것만으로도 기뻐. 정말? 그래도 뭔가 소원이 있을 텐데. 순이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소원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응. 요즘 자주 기침을 하시거든. 그런데 약 살 돈이 없어서. 참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하늘에 전해드릴게. 하늘에? 응. 우리 참새들은 하늘과 가장 가까이 살거든. 하늘에 계신 분들께 사람들의 소원을 전해드리는 일도 해. 순이는 신기했습니다. 참새가 소원을 하늘에 전해준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물론이지. 하지만 아무 소원이나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야. 진짜 간절하고 착한 마음에서 나오는 소원만 들어주셔. 그럼 제 소원은 어떨까요? 참새는 순이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소원은 분명히 들어주실 거야. 내가 나를 도와준 것처럼 순수하고 착한 마음이니까. 그날 밤 참새는 정말로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구름 위로 별들 사이로 날아가서 하늘의 신님께 순이의 소원을 전해드렸습니다. 며칠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 약초를 캐는 할아버지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집에 기침하는 분이 계신다면서? 네, 맞습니다. 제 어머니인데. 그럼 이 약초를 달여서 드시게. 기침의 특효약이야. 할아버지는 약초 한 보따리를 두고 가셨습니다. 돈도 받지 않으시고 그냥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약초를 달여서 드시더니 정말로 기침이 나았습니다. 어머, 신기하다. 이렇게 좋은 약초를 공짜로 주시다니. 순이는 참새를 바라보았습니다. 참새가 윙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참새야, 내가 정말로 하늘의 소원을 전해준 거야?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겠어? 순이는 참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 후로 참새는 순이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참새를 좋아하셨고 참새도 순이네 가족을 진짜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다른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철수라는 아이였는데 아버지가 병으로 누워 계신다고 했습니다. 순이야, 내가 참새한테 소원을 빌어서 어머니 병이 나았다는 소문을 들었어. 정말이야? 순이는 참새를 바라보았습니다. 참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이야. 우리 참새가 하늘에 소원을 전해준다고 해. 그럼 내 아버지도 도와줄 수 있을까? 참새는 철수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철수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진짜였습니다. 착하고 효성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좋아. 내 소원도 전해드릴게. 그날 밤 참새는 다시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철수의 소원을 하늘에 전해드렸습니다. 며칠 후 철수네에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나가던 의원이 철수 아버지의 병을 보더니 좋은 약을 놔두고 간 것입니다. 소문이 퍼지자 마을 곳곳에서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순이야, 우리 할머니도 도와줘. 순이야, 우리 동생이 열이 나는데. 순이야, 우리 집 소가 아픈데. 참새는 하나하나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간절하고 착한 마음에서 나오는 소원만 골라서 하늘에 전해드렸습니다. 탐욕스러운 소원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나쁜 소원은 절대 전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순이야, 우리 집을 부자로 만들어줘. 그런 소원은 전해드릴 수 없어. 내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일 거야. 참새는 아이들에게 진짜 소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 그런 소원이면 전해드릴 수 있어.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나았고
다툰 가족들이 화해했고 가난한 집에는 작은 행운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참새가 하늘에 전해준 소원들이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가끔 걱정이 되었습니다. 참새야, 내가 매일 밤 하늘까지 날아가느라 힘들지 않아? 괜찮아? 이런 일이 내 기쁨이야.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 나도 행복해.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가끔은 쉬어도 돼. 참새는 순이의 걱정에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걱정해주는 순이가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참새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작은 참새야, 이제 내 임무는 끝났다. 하늘로 돌아오너라. 참새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순이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순이와 함께 있고 싶어요. 안 된다. 하늘의 사자는 정해진 시간만 땅에 머물 수 있단다. 참새는 슬펐습니다. 순이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했지만 순이가 슬퍼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순이야, 내가 너에게 중요한 말을 해야 해. 뭐야? 나는 사실 하늘에서 온 사자야. 내가 나를 도와준 덕분에 여기서 지낼 수 있었는데 이제 하늘로 돌아가야 해.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곧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언제? 내일 아침에. 순이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참새도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하늘에서도 너를 지켜볼 거야. 그리고 내가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언제든 들어줄게. 어떻게?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소원을 빌어봐. 내가 들을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참새는 정말로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순이는 마지막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참새야, 건강해. 고마웠어. 참새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며 날갯짓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며칠 동안 슬펐습니다. 참새가 너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새가 한 말을 믿고 밤마다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참새야, 잘 있니? 나는 잘 지내고 있어. 그러면 어디선가 작은 바람이 불어와서 순이의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참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 때 순이네 집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마을에 부유한 상인이 와서 어머니의 바느질 솜씨를 보고 큰 주문을 한 것입니다. 이런 정교한 바느질은 처음 봅니다. 앞으로 계속 일을 맡기고 싶어요. 덕분에 순이네는 생활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순이도 드디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이는 밤하늘을 보며 참새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참새야, 내가 마지막 소원도 들어준 거지? 고마워.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참새의 대답인 것 같았습니다. 순이가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밤하늘의 별을 보며 참새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참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마을에 소원을 들어주는 참새가 살았답니다. 정말요? 네. 그 참새는 사람들의 착한 소원을 하늘에 전해주었어요. 아이들은 순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지금도 그 참새가 있나요? 글쎄요.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착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면 분명히 들어줄 거예요. 그날 밤 아이들은 모두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가족이 건강하기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빌었습니다. 하늘 위 어딘가에서 작은 참새가 미소 지으며 그 소원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착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소원들을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 중에는 참새가 전해준 소원들이 빛이 되어 반짝이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착한 마음이 하늘에 닿아서 아름다운 빛이 된 것 말입니다. 순이는 이제 할머니가 되었지만 여전히 밤하늘을 보며 참새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참새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할머니, 정말 그런 참새가 있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직접 봤으니까 지금도 있을까요? 있을 거야.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 곁에는 언제나 있을 거야. 아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새를 상상해 봅니다. 작고 귀여운 참새가 자신들의 소원을 하늘에 전해주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이들의 꿈속에는 정말로 작은 참새가 나타납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참새가 말입니다. 소원을 담은 참새의 이야기는 이렇게 대대손손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착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는 소중한 이야기로 말입니다.